전국 각지에서요,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깡통 전세와 역 전세가 나오면서 이른바 전세 포비아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는 이 같은 것이 아마 올 하반기에 더욱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마 며칠 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부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는 것은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날이 아니라 경매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2년간만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국내 최고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가요, 국민주택이 84제곱미터인데 이게 재작년 2021년도에 23억까지 갔었습니다. 심지어 24억까지 갔죠, 전세가. 그런데 지금은 계약갱신해서 전세 금액이 한 15억에서 1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최하 7, 8억이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종전에 살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 갭 차이가 7억, 8억 생기니까 그거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역전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약갱신 해가지고 종전 임차인하고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전세금을 7, 8억을 내준다던가 아니면 7, 8억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한테 준다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때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새로운 구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그 갭 차이만큼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재작년 대비 현재 전세가가요 68%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50% 이하로 전세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매매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가을에 신규 입주 물량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역전세가 아마 올 가을에 가장 심할 겁니다.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 계약한 거 있잖아요. 2년 전에 2021년 하반기니까 8, 9, 10, 11 이때 계약한 건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세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마 2023년 9월, 10월, 11월 하반기 3, 4분기, 4, 4분기에 어마어마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그리고 깡통 전세, 역전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것이 터지면 지금 우리나라 전세 제도 자체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전세제도 전반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대폭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도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해온 역할이 있지만은 지금은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제도를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다시금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올려놓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세제도는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요, 월세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가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원룸 같은 월세도 수십만 원입니다. 7,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주택 아파트를 세입자들이 전세로 사지 않고 월세로 산다면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걸 예상해서 전세 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료를 내더라도 훗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월세보다 전세가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앞으로 역전세는 시장 상황에 크나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예, 아마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겁니다.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 하락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본다면 한 2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지금 금리가 인상될지 아직은 예측이 안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전세가 이루어졌을 때 정부는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 주어서 그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출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정부는 지금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일부는 집주인이 갖고 일부는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그러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말부터 갑작스럽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외부 요인 여파로 국내 가격,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이 지금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수요자로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거래가 지금 미미합니다. 미미하게 지금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고요. 수요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일부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터져 나온다면은 전세 가격 하락하면 다시 매매 가격은 또한 반등하지 않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우는요, 하반기에 12개 단지에서 11,000가구가 지금 신규 입주 물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온다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매매 가격은 다시 하반기에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아마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